마지막으로 내가 서두에 제시했던 아주 그 참 난제인데 지금 우리 시국이 굉장히 참 급변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천만한 시기이기도 하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위험천만한 고비를 넘겨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나는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이게 변혁적 중도주의의 시기가 다시 왔는가. 그러니까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게 뭐 하루 이틀에 생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일제강점기까지 송급해서 한다면은 여러 가지 그 곡절을 겪으면서 쭉 이어져 온 흐름이지만은 사실 그전에는 지난 한 2년 반 동안은 변혁적 중도주의 얘기하기도 좀 머쓱한 시기였죠. 그런데 만약에 내일 모레든 또는 뭐 그 후든 윤석열 정권이 종말을 거었다면은 지금이야말로 변혁적 중도주의를 우리가 제대로 얘기하고 제대로 실천할 시기가 다시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느낌을 갖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자칫하면 우리가 엉뚱한 얘기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위험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두 분의 소감을 좀 말씀하시는 걸로 끝맺으면 어떨까요? 저희가 참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저희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장기적인 관점,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시대가 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이제 겪는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소태산 대종사님 그리고 여러 개벽 성자들께서는 이제 선천시대와 후천시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선천시대라는 것은 분열의 시대 그리고 강자가 약자를 이렇게 누르는 시대 힘에 의해서 어떤 지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어두운 시대라면 후천시대라는 것은 정말로 이 보편타당한 진리가 밝게 드러나고 이에 바탕에서 서로 이렇게 진정으로 존중을 하고 여기 바탕에서 어떤 평등과 자유 이런 것들이 실현되는 그런 정말 밝은 시대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저희 인류가 이런 선천시대에서 후천시대로 넘어가는 것은 이것은 막을 수 없는 필연적인 하나의 흐름이다. 어떻게든 그렇게 된다라고 믿고 그 과정 중에 한반도의 통일도 이것은 막을 수 없는 필연적인 하나의 그 과정이다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한반도가 통일이 됨으로 인해서 그 시대로 우리가 더 빠르게 갈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것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하나의 실천 노선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국이 어떻게 될지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어찌 보면 최근에 일어났던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그런 선천시대적인 그런 방식의 좀 연장선이지 않나.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래서 군인들조차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응하지 않았고 당연히 절대 다수의 지금 국민들도 거기에 이렇게 호응을 안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의 정신이 성숙해져 가고 있고 그 선천시대적인 뭔가 이렇게 적을 상정하고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야기하고 그래서 거기에 바탕해서 어떤 체제를 유지하고 이런 방식의 방식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명백하게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우리가 더더욱 그 앞으로 올 수밖에 없는 시대에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열려야 하지 않나.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더 이상은 어떤 남북 간의 이런 비합리적인 대결 구도 이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소모적인 이런 상황들 지속될 수 없는 필연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고 그래서 변혁적 중도주의의 시대가 다시 오지 않았나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저도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선천과 후천이 바뀐 어떤 필연적인 과정, 어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뭐 이렇게 저절로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이게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교수님께서 그 칼럼에 쓰셨던 내용 중에 그 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는 촛불혁명의 와중에 변칙적으로 대두한 정권과의 대결이라는 비교적 선명한 목표를 갖게 된 상황입니다. 한반도와 인류 사회 전체의 대혁신, 대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복된 시기를 사는 영광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런 상황들이 행일까 불행일까 고민을 해보던 와중에 불행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현실적으로 어렵고 실제로 위험한 상황까지도 겪은 것이 불행에 가까울 수 있겠지만 그 와중에 행이라는 어떤 내용을 찾아본다면은 이게 정말 살던 대로 살면 안 되겠다 하는 각성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어떤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지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개념이 사실은 더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 변혁의 과제가 단순히 어떤 그 정권의 퇴진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그 분단체제 극복 거기까지 나아가는 변혁 과제를 이렇게 굉장히 잘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 건강한 논의들을 통해서 중도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인지가 더 많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변혁적 중도주의가 가장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더 중요하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상황이 유동적이니까 오히려 큰 원칙을 얘기하는 게 안전하죠. 안전하기도 우리로서 논자들로서 안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변혁적 중도주의 시기가 다시 왔다 그러면은 이제까지는 그냥 싸우게 극복해가지고 또는 이 혼란에 그냥 즉각적으로 즉자적으로 대응하기 급해서 잠시라도 잊어버렸던 이런 큰 얘기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처럼 이렇게 큰 이야기를 다시 꺼내시는 게 나는 현명한 일 같고 잘하는 일 같고 지금 선천 후천 얘기는 인류 전체를 두고 하는 얘기고 조선에 대해서는 당시 조선 우리 한반도에 대해서는 대종사님이 지금 조선은 어변성룡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불운한 말이에요. 어변성룡이라는 건 물고기가 변해서 용이 되고 있다. 그런데 선천 후천이 바뀌는 시기도 그렇고 용이 개천에서든 어쩌든 물고기가 용으로 변하는 과정도 그렇고 이게 순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선천 후천 얘기를 하지만은 선후천 교역기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해월선생도 그랬어요. 후천 시대가 시작하면은 세상이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이 그냥 우리가 못나서 겪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잘 되는 과정에서 물고기가 용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갈 때 그야말로 용트림을 하면서 큰 소리도 병력 같은 소리도 나고 그러지 않겠어요? 또 세상 전체가 선천에서 후천으로 옮겨갈 때는 이 교역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더 어지럽고 혼란한 세월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게 좋겠다. 이 말씀에 나는 동감을 하고 최근 사태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이제 더 이상 통치가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는데 그것은 사실은 분명해진 지가 꽤 오래됐지만은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진리가 마지막으로 꼭지를 따지신 것 같아요. 따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늘 그전에도 박근혜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하늘이 보내신 분이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그런 점에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이런 걸 더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거를 감사히 생각해야죠. 감사히 생각한다고 해서 받아야 할 벌을 면제해 주자는 얘기는 안 해요. 난 이게 웬만하면 너무
크게 벌 주지 않고 넘기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자기 손으로 그런 길을 다 막아버렸어. 근데 사실 내란죄라 그러면 그건 처벌을 안 하면 안 돼요. 처벌을 해야지 그 다음에 다른 내란을 꿈꾸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은 처처불성 사사불공에 저는 내란범은 처벌을 해서 감옥살이 시키는 게 우리가 불공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곧 그런 불공이 가능해지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를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참 감사하는 게 중요한데 요한품 34장의 대종사 하신 말씀인데 읽어드릴게요. 다 잘 아시겠지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선으로 세상을 가르치고 악한 사람은 악으로 세상을 깨우쳐서 세상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데는 그 공이 서로 같으나 선한 사람은 자신이 복을 지음 받으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되고 악한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되므로 악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하나니라. 어떤 의미에서 그분이 더 수고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은 자기 복을 지으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사람 자기 죄업을 지으면서 그리고 참 벌 받을 걸 벌어가면서 하니까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감옥에 가시더라도 국비로 잘 모시는 게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우리 오늘 얘기가 거의 2달 이후에도 말이 되는 얘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것으로 마저 끝내기로 하죠. 두 분이 간단히 소감 말씀하시고 마무리 하십시다. 저는 백 교수님 팬이어서 이렇게 임할 수 있어서 좀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고 왜냐면은 그 거의 마지막 수학 과정 중에 정말 원불교가 어떤 흐름 위에 있고 또 어떤 지향점으로 나가야 될지를 좀 고민하고 또 그에 따라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물질 개벽에 대한 연마일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좀 많이 부족함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인 동시에 이게 정말 그 필요한 일이겠다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한 학기 수업을 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일이면 저희도 학기가 끝나는 와중에 정말 한 학기 동안 좋은 그 공부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교무님께서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낙청 TV의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예비 교무님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으로도 이 백낙청 TV를 관심을 갖고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이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